대형 소매업체 타겟의 주가가 하루 만에 약 25% 폭락했습니다. 타겟은 1분기 시장 전망치인 주당 3.07달러를 크게 하회한 주당 2.19달러 수익을 기록해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데이터에 큰 변화가 없다면 6월과 7월에 두 차례의 추가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 올라 1982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올해 만료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전기차 업체들과 지급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먼저 간략하게 유통주들의 폭락 관련 코멘트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타겟하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매업체 아닙니까? 네. 이번 실적이 좀 인플레를 피해가지 못했다는 걸 좀 여실히 보여준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과잉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월마트 실적, 타겟 실적 다 발표가 됐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EPS가 나왔습니다. 지금 비용 증가의 압박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타겟의 경우에는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상승, 인건비 증가로서 비용 증가 때문에 EPS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24%나 빠졌었고요. 월마트도 전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서 11% 빠지고 어제는 6% 빠지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영업 마진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타겟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25%로 하락했다. 이것은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순이익 마진율이 작년 4, 4분기에 12.4% 그리고 지금 1, 4분기 실적 발표된 평균치가 12.3%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증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마진율이 깎이는 부분은 적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버 리액션, 그러니까 과잉 반응이 일어났었을 때는 충분히 종목별로 기회를 살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잉 반응이었다라고 짧게 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 체크해보죠. 시장의 급등락을 야기시키는 연은 총재들의 코멘트 한번 모아서 확인해 볼 텐데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밤사이 6, 7월 추가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말했고요. 시카고 연은 총재는요, 어제 7월 혹은 9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향후 금리 인상 스케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부장님은? 네, 지금 연은 총재들이 잇따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빅스텝을 추가적으로 2번 정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0.25%로 낮추는 그런 방향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발언했던 내용을 보고 있으면요, 우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좀 더 빠르게 올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빠르게 기준금리라고 얘기하죠. 뉴트럴 금리라고 합니다. 중립금리. 이 금리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수준을 얼마로 보고 있냐면 지금 현재가 0.75%죠. 이것이 2.25% 이상 올라가야지 이제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돼야지만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물가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금리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수요라든지 뭐 노동 수요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연준 금리를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0.75에서 1% 사이입니다. 이것을 두 차례 0.5로 올리면 1.75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립금리가 2.25에서 2.5% 수준, 그러니까 전에 고점입니다. 거기까지 우선 상승을 시키고 그 이후에는 올리는 속도를 더디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반스 총재가 얘기했던 내용을 보고 있으면요, 7월과 9월 달이 되면 0.25%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에반스 총재는 약간 좀 금리를 좀 더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조금 더 어그레시브, 좀 더 공격적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마도 어제 시장이 이 타겟 실적뿐만이 아니라 파웰 의장의 발언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행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가 상승률이 분명하고 확실히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다. 뭐 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단과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의 초점이 물가 상승률에 잡혀 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두 차례의 0.5% 인상 이후에는 좀 더 천천히 금리를 올리는 수준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시장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어쨌든 7월, 9월이죠.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 변동성을 잘 살려서 기회를 찾아보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 그러면 친환경차 판매에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 아닙니까? 네, 자,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을 육성해야 되죠.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이 그래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장 크게 갖추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급 연장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소식통에 의하면 이 자동차가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서 상당히 많은 판매 급감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부양책을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지난 4월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이 자동차 판매가 43.5%나 급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봉쇄 정책이 점차적으로 풀리는 과정에서 이런 부양책을 써야지만 중국 자동차들, 특히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어떤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지급 정책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조금이 2009년부터 시작된 이후에 2021년 말까지 1,000억 위안, 그러니까 148억 1,000만 달러 상당의 이런 구매자에게 지급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수준이 계속 연장이 될 수 있고 과거에도 2년 연장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또 연장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기차 관련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과 또 여러 가지 전기차 업종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봐야 되겠고요. 여기 저희가 밸류에이션과 매력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앱티브, 포드, 테슬라, GM, 니오, BYD, 상하자동차 이렇게 등등 지금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종목 위주로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